강릉 해안의 동해는 회색 하늘 아래 액체 강철의 사막처럼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비밀을 품은 듯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순찰선의 선체를 때리며 고대의 경고처럼 울렸다. 해양구조대의 민재 선장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의 엄격한 표정은 수년간 바다와 맞서 싸운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젊은 잠수부 준서는 장비를 점검하며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매료되어 있었다. 물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들, 그리고 때때로 마주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를 매혹시켰다. 수평선 위로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로 보였지만 그 불규칙한 모양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쌍안경을 든 선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얼음이 아니었다. 동물의 실루엣이었다. 배가 천천히 다가가는 동안 승무원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하얀 말이었다. 반쯤 물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말의 몸은 반투명한 작은 생명체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은 마치 안무를 하듯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준서는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원했다. 차가운 물과 선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렸다. 마치 그 생물이 자신을 조용히 부르는 것 같았다. 말을 향한 각각의 팔놀림은 바다와 이성에 대한 투쟁이었다. 동물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이었다. 번개처럼 비전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수중 구조물들의 순간적인 이미지들, 돌에 새겨진 상징들, 바다 아래에 살아있는 어둠. 그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말은 살아있었다. 차가운 피부 아래로 약한 맥박이 느껴졌다. 많은 노력 끝에 말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 기생체들은 여전히 활발히 움직였고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바닷물과 접촉하자 희미한 빛을 발했다. 배의 장비들이 간헐적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무선이 간섭을 받고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가며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다.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고 하늘은 더욱 무거워졌다. 마치 자연 자체가 이 생물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준서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피부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퍼져나갔고 그의 시야 주변으로 희미한 기운이 일렁였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긴급히 호출된 환 박사는 기생체들을 조사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일부 유기체들은 알려진 분류를 벗어난 구조를 보였고 예비 분석 결과 수천 년 전에 멸종된 생물과 유사한 생물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기생체들이 말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필수적인 공생관계가 있는 듯했다. 준서는 점점 더 이 생물과 깊은 연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시간의 건너뛴, 데자뷰의 감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풍경 속에서 말이 등장하는 생생한 꿈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어깨에 표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생체들의 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나선형 모양이었다. 상처가 아닌 유기적인 문신처럼 피부에 은은하게 색이 배어 있었다. 환 박사는 말의 상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기호들을 한국 해안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비문과 비교했다. 사라진 문명의 것으로 여겨지는 번역할 수 없는 표식들이었다. 승무원들은 과학적 호기심과 점점 커지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일부는 밤중에 물속에서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노래나 부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말은 준서가 있을 때만 먹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동물에게 정서적 닻이 되어 주었고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날이 갈수록 준서는 말에게서 멀어지기가 더 어려워졌다. 말 근처에 가면 그의 시계는 항상 같은 시각에 멈췄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 주변의 해조류가 나선형으로 자라고 파도가 선체 주위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이 환경을 조형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준서는 갑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도 동물의 소리도 아닌 깊은 바다에서 울리는 듯한 진동이었다. 소리는 그의 뼈를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았고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들을 불러일으켰다. 수중 도시의 잔해, 고대의 의식을 행하는 알 수 없는 존재들, 바다 밑에서 빛나는 거대한 구조물들. 환 박사는 준서의 변화를 주시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뇌파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말과 가까이 있을 때 그의 뇌파는 마치 다른 존재와 동기화된 것처럼 변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간대에 바다에서 측정된 음파가 이 뇌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면 준서는 갑판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때때로 그의 어깨의 표식이 희미하게 빛났고 그때마다 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기억을, 지식을, 어쩌면 운명을. 해수면 아래에서는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준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꿈에서 보았던 수중 도시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대의 지식이 그를 통해 현대 세계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준서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수중 도시의 이미지는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건축물들 사이를 헤엄치며 빛나는 문자들로 가득한 벽들을 만졌다.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은 생생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벽에 새겨진 문자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춤추었다. 환 박사는 준서의 변화를 기록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다. 준서의 천이 물속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그의 폐 용량이 증가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피부가 물속에서 미세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말을 덮고 있던 기생체들의 특성이 그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배의 모든 전자 장비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았고 깊이 측정기는 불가능한 수치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때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고래의 노래와도 비슷했지만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준서는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언어였다. 고대에 잊혀진 언어였다.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변환되었다. 수천 년 전의 의식들, 바다와 육지를 오가던 존재들, 인간과 다른 종족 간의 교류.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말을 통해 전달된 고대 문명의 집단 기억이었다. 선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현상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 박사는 다른 의견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연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쩌면 인류가 잊고 있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은 점점 더 강해졌다. 기생체들은 이제 그의 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마치 갑옷처럼 빛났다. 그의 눈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갑판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바다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생물 발광이 아니었다. 빛은 패턴을 형성했고 그 패턴은 그의 어깨의 표식과 동일했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것들은 말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훨씬 더 크고 우아했다. 환 박사는 이 현상을 기록하려 했지만 모든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
카메라는 빈 화면만을 보여주었고 측정 장비들은 무의미한 수치를 표시했다. 오직 준서만이 이 광경을 온전히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다르게 보았다. 그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무리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돌아오고 있었다. 준서의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의 피부는 물속에서 완벽하게 적응했고 그의 감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귀환의 부름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처음으로 말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령이었다. 고대 문명과 현대 세계를 잇는 다리였다. 그리고 준서는 그 다리를 건너도록 선택받은 자였다. 이제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준서가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 바다는 점점 더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워졌고 파도는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진 패턴으로 움직였다.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긴장된 상태에 있었다. 환 박사는 연구실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말의 기생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던 중 그는 이 생물들이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공생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물들의 DNA가 인간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준서의 꿈은 이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수중 도시의 이미지를 보았다. 거대한 건축물들은 빛나는 산호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인간과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들의 피부는 반투명했고 말처럼 빛나는 생물체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발견을 했다. 그의 일기장에 낯선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의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쓴 기억이 없었다. 문자들은 환 박사가 연구하던 고대 비문과 동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준서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더욱 불안해했다. 그는 준서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준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의 피부는 물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했고 그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깊어졌다. 말은 준서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교감을 나누었다. 준서는 말을 통해 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문명은 인간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밤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자 물속에서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말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훨씬 더 크고 우아했다. 그들의 몸은 빛나는 생물체들로 덮여 있었고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준서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고대의 잊혀진 노래였다. 노래는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의 존재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그를 초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로, 바다 깊은 곳의 도시로. 환 박사는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류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그리고 준서는 그 교차점에 서 있었다. 선장은 마지막으로 준서를 만류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서는 이미 결심이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바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인류가 잊어버린 세계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준서가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 바다는 점점 더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워졌고 파도는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진 패턴으로 움직였다.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긴장된 상태에 있었다. 환 박사는 연구실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말의 기생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던 중 그는 이 생물들이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공생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물들의 DNA가 인간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준서의 꿈은 이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수중 도시의 이미지를 보았다. 거대한 건축물들은 빛나는 산호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인간과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들의 피부는 반투명했고 말처럼 빛나는 생물체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발견을 했다. 그의 일기장에 낯선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의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쓴 기억이 없었다. 문자들은 환 박사가 연구하던 고대 비문과 동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준서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더욱 불안해했다. 그는 준서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준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의 피부는 물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했고 그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깊어졌다. 말은 준서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교감을 나누었다. 준서는 말을 통해 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문명은 인간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밤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자 물속에서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말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훨씬 더 크고 우아했다. 그들의 몸은 빛나는 생물체들로 덮여 있었고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준서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고대의 잊혀진 노래였다. 노래는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의 존재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그를 초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로, 바다 깊은 곳의 도시로. 환 박사는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류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그리고 준서는 그 교차점에 서 있었다. 선장은 마지막으로 준서를 만류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서는 이미 결심이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바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인류가 잊어버린 세계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던 그날 밤, 준서는 마지막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이제 완전히 투명해져 말의 기생체들처럼 빛을 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의 색을 담고 있었고 그의 호흡은 물속에서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환 박사의 연구실은 새로운 발견들로 가득했다. 말의 기생체들이 방출하는 생체 에너지가 주변의 물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 변화된 물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고대 문명이 사용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선장은 이제 더 이상 준서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준서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네 마음만은 잃지 마라.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바다를 지켜본 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바다는 특별했다. 파도는 멈췄고 수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워졌다. 하늘의 별들이 물에 비치며 마치 두 개의 우주가 만나는 것 같았다. 준서는 갑판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 표식이 밝게 빛났고 그의 피부를 통해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다. 말은 그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이해를 나누고 있었다. 말의 기생체들은 마치 춤추듯 움직였고 그들의 빛은 준서의 것과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준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은 이미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메시지였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형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의 고대 주민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물을 진동시켰고 그 진동은 음악이 되어 준서의 몸을 통해 흘렀다. 이것은 환영의 노래였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였다. 환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장비들은 이전에 없던 에너지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이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인류와 고대 문명 사이의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었다. 준서의 의식은 이제 배와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확장되었다. 그는 수천 년의 기억을 보았다. 이 번영했던 도시들, 잊혀진 지혜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 그는 통역자가 될 것이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바다의 생물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은 원을 그리며 헤엄쳤고 해조류는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이것은 의식의 시작이었다. 고대의 의식이 현대에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었다. 준서는 이제 그 의식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달빛이 가장 밝은 순간 준서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육지의 존재도 바다의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두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서가 물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다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투명해져 마치 물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말은 그의 옆에서 우아하게 헤엄쳤고 그들을 둘러싼 생물체들은 환영의 춤을 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화였다. 인류의 다음 단계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환 박사는 가판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놀라운 발견을 기록했다. 준서의 변화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했다. 그의 DNA는 이제 인간과 고대 존재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종의 탄생이었다.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의 탄생이었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빛나는 건축물들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산호로 만들어진 탑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반투명한 존재들이 그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였다. 이것이 준서가 꿈에서 보았던 세계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선장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바다와 육지, 과거와 현재, 과학과 신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준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물속에서 준서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의 감각은 이제 바다 전체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고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심해의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의식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집단적 지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말은 이제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의 비밀을 탐험했다.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발견하고 잊혀진 지식을 되살렸다. 그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방법을. 환 박사의 연구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의 발견은 과학의 경계를 넓혔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 준서의 변화는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닌 의도된 진화의 결과였다. 고대 존재들은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되었다. 준서와 말을 통해 인류는 바다의 고대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준서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대사가 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육지로 돌아와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을 전했다.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다로 그리고 그 너머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준서와 말이 연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바다의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인류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시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대, 신비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준서와 바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서의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